법보다 주목, 예,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영상 3.1절 국민대 집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3.1절인데 그 민주당은요. 네. 일을 하겠답니다. 일을 해?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그 국회에서 예. 회기 열어서게 민생도 뭐 처리하고 쭉 떠드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하루도 이게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방송에. 네. 3.1절은 이제 법원도 쉬니까 영장 청구할 일 없으니까. 네. 뭐 근데 3월 1일부터 해결을 여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일하게 두고 저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제 전부 광화문으로 네. 저는 나가야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이제 저는 안중근 의사 봅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한자로 이제 이등 방문 네. 이분을 이게 그 저격한 이게 안중근 의사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번 3.1절은요 이등 방문의 그 동생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왔는데 성도 똑같고 돌림자 똑같아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돌림자가 문자야. 근데 중간에 이등 방문이 아니고 네. 이조윤문 이조윤문 이 말은 이제 이재명 조국 윤미향 문재인 이 이조윤문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등 방문이 아니고 예. 이조윤문 제가 보기에 당군들의 최대 부패자 이재명 그다음에 그 축창가의 반일 선동꾼 조국 네. 그다음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빵까지 뜯어먹는 이게 돈미향 그리고 이제 그 위장 평화쇼에 우리 국민들을 재단에 바친 문재인 네. 이런 이제 그 이조윤문 이등 방문이 아닙니다. 네. 이걸 이게 때려잡는 이런 3.1절이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대로 이조윤문을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3월 1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저는 11시부터 광화문에 나갈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하셔서 어디로 가면 고성국이와 함께 할 수 있냐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날 휴일이신데. 그래도 이게 방송이 좀 있는데 저 잠깐 짬을 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3월 1일 토요일, 수요일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광화문에 오시면 저뿐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도 여러분들 재수 좋으신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정지안님이 서정욱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러다 팬 될라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에 벌써 팬 되신 것 같은데. 염동등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의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요. 네. 옛날에 그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카프 있잖아요. 카프 문학, 경향문학, 예. 좌파 문학가. 예. 그때 박영희라는 분이 카프를 이제 그 34년에 탈퇴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박영희 이분이 하신 말이 카프 문학 하면서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고 이런 것은 예술이다. 이렇게 탈퇴했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보면서 얻은 것은 불구속이고 이런 것은 민심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이게 분위기상 뭐 이제 그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현실이죠. 네네. 아마 이제 그래서 얻은 거는 이게 불구속은 얻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죠. 어차피 이게 산 넘어 산 다른 에게 영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하면 또 법정 구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 청명에 죽을 걸 한식으로 좀 미루는 그래서 이제 얻은 것은 일시 불구속이지만 네. 이런 것은 이게 민심입니다. 지금 이게 여론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비판 여론 불체포 특권 폐지하라는 여론은 이게 2배 높고요. 그 외에도 이게 민주당 여론도 폭락하고 이재명이 이게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민심을 잃으면 그럼 이게 총선 패배하고 다음 정권 창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치인한테 이재명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구속 불구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게 너 총선이나 대선 선거가 중요하냐?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불구속 구속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 이게 그 자꾸 깡패 양아치 뭐 조폭 뭐 강도 이런 말만 썼는데 제가 점잖하게 그 사자성 하나 훈계하면 선당 후사 알지 모르지만 이걸 이게 좀 써봐. 선당 후사. 너는 이게 완전히 본인이 구속면을 나고 당을 망가뜨리고 예. 이런데 그 진보 좌파를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얻은 거는 일시 불구속이고 이런 것은 영원한 민심을 잃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뭐죠? 청명의 죽나 한식의 죽나. 한식의 죽나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 날짜가. 아니 뭐 같은 날 때도 있고 하루 이틀 차이 날 때도 그렇죠. 있죠. 그 제가 그게 그냥 그 격언이 아니고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권노갑이 발언 보세요. 이번에는 불구속 우리 방탄해준다. 근데 다음에 또 영장 들어오면 그때는 막 네가 나가. 이게 권노갑이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도간에 든 집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 그 거의 뭐 사면 초과가 현실화된 게요. 네. 지금 사방에 그 완전히 적이 둘러싸인 게 제가 이게 대충 보니까 한 4명의 4그룹의 적으로 지금 딱 둘러싸여 있더라고 이재명이가 정치적이나 네. 또는 이제 사법적으로. 네. 첫째는 이제 그 제 앞에 맡고 있는 게 그 바로 이제 그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 있잖아. 네. 이분들이 상당히 여론을 얻고 있습니다. 발언도 정지대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천망 회회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도 넓어서 이런데 그 조금 성긴 듯하지만 네. 소위 불루 그렇지만 이게 놓치는 게 없다. 소자가 이게 성기다 좀 그물이 덤섬덤섬하다 그래. 뜻이거든. 그렇지만 이게 하늘의 그물망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이원석 총장의 도덕경 이야기입니다. 네. 이재명 너에게 비리 우리 검찰소는 하늘의 그물망이야. 도저히 못 빠져나가 이거 아닙니까? 첫째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버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정의당 세력이 있죠. 정의당 세력이 너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지 않냐? 나가라. 이렇게 정의당이 압박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옆에 세 번째는 바로 문재인 세력, 반 이재명 세력이 압박합니다. 네. 문재인이가 지금 여기 딱 이재명이 불체포 포기를 앞두고 감자 씹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 감자가 뭐의 약자냐? 감옥 가자. 이 줄인 게 감자입니다. 아, 그래요? 감옥 가자. 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감자. 야, 재명아, 감옥 가자. 이게 감자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해석해요. 그렇구나. 지금 이게 다 김혜영 뭐부터 전부 이게 원료들 있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한 번 봐줄지 몰라도 사퇴하거라. 아니면 이게 다음은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세 번째 세력이 포위하고 있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이제 과거의 이재명이 이게 적이에요. 과거에 이재명이가 야 내처럼 이게 그 한 점이 없는 뭐 점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부끄럼 없는 사람은 불체포 거 필요 없어. 이게 포기해야 돼. 이랬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는 거죠. 지금 사방에 한동훈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그 정의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세력, 그다음에 과거의 이재명 이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네. 그런 거 진짜 사면이 초가네. 예. 근데 감자가 감옥 가자 주말인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거 참. 자, 여기 올해는 청명하고 한식이 하루 차이래요. 예, 근데 코스리님이 하루 차이래. 예. 우리 배춘길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마성경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 박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함께하는 토요일 이 시간이 제일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또 진행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이고. 예. 지금 이 구속영장이 뭐 부결되든 가결되든 다른 수사는 그것대로 계속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다른 수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기는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우선 쌍방울부터 좀 보실까요? 쌍방울. 네. 쌍방울은 이제 지금 이제 대지를 2번 했죠. 바로 이제 김성태하고요. 예.
이화영이 이제 대지를 2번 했는데 처음에 15일 날 대지를 할 때는요 4명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이화영 4명이 대지를 하다가 네. 그때 그 이화영이 그랬거든. 형님 때문에 우리 그 직원 가족이 10명이 이상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 이제 뭐 하소연하면서 계속 진실을 밝히자 이랬는데. 네. 근데 이화영이가 계속 그 높임말을 쓴 거죠. 생까버린 거죠. 20년 동안 형 동생 하다가 이화영이가 63년생으로 이재명보다 1살 많아요. 근데 김성태 68년생인데 갑자기 회장님에서 모르는 듯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김성태가 고함치고 분위기 개판됐죠. 그런데 그 옆에 안부수하고 박용철이가 자기는 이재명하고 통화한 것도 봤고. 네. 그때 그다음에 그 북한의 대나병기 맞다. 이렇게 정언해버리니까 막 이화영이가 열받아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첫날은. 그래서 이제 22일 날 2번째 대지를 했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이화영이가 1대4는 못하겠다. 1대3은. 그러니까 1대1로 하겠다. 김성태하고 둘이 대질하고 네. 그다음에 안부수하고 둘이 대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래가 이제 둘이서 대질하는데 네. 그날도 막 이게 오히려 김성태가요. 형님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최선이 아니면 사선이나 돼야 된다. 지금 이게 형님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설득을 한 거죠. 형님이나 내나 나라 위해 한 일 아니냐. 김성태 한 말을 보면 제법 좀 공부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화영이보다 나아 보니까. 그러니까 예. 조폭이 정치인보다는 낫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성태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 증거가 너무 많으니 차서라도 찾자. 이러니까 이게 또 이화영이가 뭐 한마디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눈만 끔뻑끔뻑하다가 그냥 이빨이 빠졌다고 치통이 심하다고 가버렸잖아요. 두 번째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이제 26일이잖아. 월요일날. 26일. 아, 신문 봤다 아프면 그냥 가면 돼요? 뭐 이빨이 그거는 빠진 객관적인 증거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래서 이제 26일날 다시 이게 대질하기로. 아, 그래요? 이렇게 왜 실질적인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확인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정황들이. 네. 이런 이제 쌍방울이 지금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쌍방울, 전화 통화는 처음 한 번도 없었다 해서 한 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5번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정황상 이거, 김성태랑 이재명이가 한 번은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녹취록 또 나왔죠. 옛날에 쌍방울에 부회장인데 이재명이 본사 왔을 때 자기 방에도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녹취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지금 이제 통화 내역도 내역이지만 그러게 내용이잖아요. 그때 통화해서 고맙다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서 안부수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안부수가 키맨이에요. 안부수가 이게 경기도 사업도 하루 만에 땅한 사람 아닙니까? 15억을 그래요. 통일부. 네. 그만큼 이게 원래 경기도 사업을 위탁받아 하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더 친한 원래는 사람이라 봐야죠. 그런데 안부수가 진실을 불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질하는 과정에 또 놓은 게 북한의 김성애라고 있습니다. 여자. 네. 아태위 실장인데 김성희, 김성애. 이 사람이 이제 뭐라 했냐면 완전히 너 경기도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중국에 물건도 사놓고 그다음에 황해도 돌격대 군인들 있잖아요. 네. 동원해서 이제 스마트팜 사업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약속한 돈을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김성애가 발언한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과정이 다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송명철이라고 있잖아요. 네. 송명철도 실세입니다. 송명철. 네. 이자도 이게 옛날에 이화영이 보고 너 무슨 명목으로 왔느냐고 호통을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북한의 등장인물들이 구체적인 발언 다 나오거든요. 김성애나 송명철이 얘기를 들으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한테 다 보고가 되고 이재명이가 와서 우리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겠지. 그럼요. 그러면서 그러면 통행료 얼마 갖고 온데 한 300만 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명철이나 김성애 입장에서는 그게 그 외화벌이 성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진짜 총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이걸 이게 그 김성태가 네. 이걸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아니 김성태가 소설가라도 이게 이런 소설 쓰면 바로 노벨 문학상 탄다니까요. 제가 보기 도스토예프스키나 예. 톨스토이나 해밍웨이도 못 쓰는 소설입니다. 그저 그 대문호들 아닙니까? 예. 이자들도 이런 소설을 못 써요. 어떻게 송명철이가 누군지 알고 김성애가 누군지 알고 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김성태가 조폭이면서 기억까지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소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지금 이제 보니까 쌍방울에서 북한의 그 공문들 보면 경기도와 함께 사업하기 때문에 남북협력 기금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공문도 있고요. 네. 뭐 실제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화영이가 이걸 저는 빠져나가겠다. 지금 이화영이가 매를 버는 게 지금 뇌물도 뭐 처음에 3억 2천이었잖아요. 네. 또 근데 2019년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서 또 1억 더 받은 거예요. 아하. 5천만 원씩 두 번. 추가로. 그런데 그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이해찬한테 간 것 같아. 아하. 이해찬이가 곧 사청에 방을 쓰는데 네. 그 쌍방울 카드로 오디오도 사고 뭐 다 샀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협회 운영 자금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해찬이가 이사장 아닙니까? 그래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쌍방울의 두 핵심 두 방울은 이재명과 이해찬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화영이가 입 다물고 바보짓 하는 것도 예. 수십 년 모셔왔던 이해찬이 보호.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이 보호. 예. 이것 때문에 입 닫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사 칼날이 이해찬 쪽으로 간다 이런 이제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 이해찬 정도 돼야지 이게 북한에서도 뭐 이게 믿고 좀 하지. 어떻게 그 이화영이 정도 가지고 북한에서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찬이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예요. 이방원이가 태종이잖아요. 그게 상황이 정종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성계가 살아있어가 태상황. 태상황. 그게 이성계잖아요. 네. 지금 비유해 보면 이재명이가 당권 잡고 있으니까 태종이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저는 상황으로 봐요. 그다음에 그 위에 태상황이 이해찬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찬이가 워낙 실시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1억 수수나 계속 그 압수수색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압수수색 하고 있거든요. 이해찬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는 이화영이가 그래도 이게 제일 빨리 불 봐요. 아, 세 명의 방화벽이 있거든. 이재명을 막아주는 우리 방화벽 있잖아 해킹할 때. 그게 이화영, 김용, 정진상입니다. 그중에 저는 이화영이가 요즘 막 건강도 안 좋고 이빨도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저 김성태가 설득하잖아요. 그렇지. 심적 동료가 예. 그렇게 나타나는. 그리고 이화영은 이게 고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감옥살이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화영이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정장 이런 차례가 아닐까 이래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방울은 그렇고요. 백현동 그 김인섭 그 허가왕, 예. 허가왕 김인섭이 등장하는 이 백현동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 백현동의 그 시행사 정바울 한테 돈을 빌려준 원래 정바울 사장이 아주 거지였다더라고. 돈 없어서 1억을 빌려달라고. 그런데 그 분이 아시아 디벨로퍼 있잖아. 네. 정바울. 아하. 이분이 원래는 진짜 돈이 없었는데 백현동으로 한 3,200~300억 벌은 거죠. 네. 이분이. 물론 이제 뭐 수사선상에 올라가 피해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몰수되거나 그런 각오하더라고. 네. 제가 이제 그 정바울 사장하고 동업도하고 거래한 이 선배 어제 만나보니 네. 정바울 사장이 이제 그 수사에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 씨에 대해서 배신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 들어간 거는 특수 일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게 그 옛날에 김용희가 왜 대장동에 8억 7천 받아갈 때 네. 2021년 네. 네. 그때 경선할 때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네. 이때 그 김인섭 씨가 현금 30억을 빌렸대요. 현금 30억을. 예. 와, 요즘 이게 현금 30억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건설사는 A 모씨, 이분은 밝힐 필요 없고, 네. 건설사는 A 모씨한데 내가 30억만 좀 급히 현금화 좀 달라. 네. 그러면 이게 그 두 가지 해주겠다.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받을 돈이 70억 있잖아요. 재판한 거. 그래요. 그걸 담보로 주겠다. 70억을.
그다음에 두 번째 LH 공사가 오리의 그 사옥이 있거든요. LH 네, 네. 오리 거기에 시행 사업할 때 동업자로 껴주겠다. 이래 꼬셔가지고 네. 이자도 안 받고 차용증도 없이 그 정도면은 빌려줄만 하지. 예. 30억을 현금으로. 재판에서 판결 난 70억이 담보라면 예. 그건 빌려줄만 하죠. 근데 그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걸 말을 믿고 근데 김인섭 씨가 30억을 이제 뭐 이재명 캠프나 지원했겠지. 네. 허가방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돈을 김인섭 씨가 못 받으니까 돈을 안 갚는 거죠. 30을 끝내 안 갚았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 그 건설업체 사장이 정바울 사장한테 예. 담보로 했으니까 내한테 좀 대신 갚아주세요. 했더니 정바울 사장이 그걸 안 갚아줘도 되는데 네. 30억을 대신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정바울 사장은 김인섭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죠. 70억 줄 걸 30억을 대신 줘버린 거죠. 아하. 투자인. 네. 따라서 저는 검찰이 30억에 현금 있잖아요. 네. 이 흐름을 특수일부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0% 이재명 캠프 그때 급할 때 2021년 네. 이낙연하고 급할 때잖아요. 거기에 갔다. 이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백현동 자체가 그 사종 올라간 거 네. 이걸로 해서 그 특혜 의혹으로 지금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네.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그 백현동 사건에서 파생돼서 이게 30억 정치자금 뭐 이게 제공 수수 설로 이게 가면 이건 또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이런 수사가 되는 거래요. 그럼요. 마치 이게 2021년 돈이 제일 급할 때 김인섭이 거기에 왜 30억을 현금화 시키느냐 말이에요. 현금이라는 게 결국은 부정한 데 쓰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정당한 데 쓰면 이게 현금화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백현동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으니 그때 정진상이나 이재명이가 특혜를요 4단계 맛 상향시켜 준 게 아니고 예. 임대주택을 10%로 줄여버리고 일반 분양 다 시켜 줬잖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때 유동규 씨가 아예 도계공원 참여 안 한다. 100% 다 먹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리베이트로 30억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자동 호텔 특혜는 이게 정말 특혜 비리 백화점 같더라고요. 요것도 이게 어제 네. 그저께 TV조선이나 여러 군데서 단독 보도 놓은 게 네. 요거는 이제 워낙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많아서 네. 성남지청으로 이제 다시 보냈어요. 성남지청인데 성남 FC 사건이 수사 끝났잖아요. 네. 인력이 많으니까. 이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성남지청에서 하는데 네. 이번에 조사 과정에 별도에 숨겨둔 이명 계약. 이게 이제 발각돼 버린 거죠. 네. 이재명이가 직접 사인한. 아하. 아주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은 여기는 이제 황성택이거든요. 이룰성 황성택. 네. 성택. 이자가 이게 정지상이하고 가장 절친입니다. 황성택이가 이제 용역도 하면서 시행도 한 완전히 두 개의 회사를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요. 네. 자기가 이제 PMG 플랜 용역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시행사가 배지처 종합개발 아닙니까? 거기에 지분도 49% 들고 있는 이게 시행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이명 계약을 봤더니 원래는 이제 30년 동안 자기들이 임대로 해가 사업하면 원래는 이게 다른 데 처분하면 안 되죠. 네. 비싸게 팔아먹고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게 처분을 못 하거든, 담보 제공이나. 네. 근데 이명 계약이 숨겨진 그 계약서를 발견해 보니 네. 이 호텔에 담보권을 설정해서 빚을 안 갚으면 담보력이 넘어갈 수 있다 타인한데 이런 게 조항을 넣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야 돈 빌리자 이걸 담보로 해서 호텔 그리고 안 갚으면 넘어가는 거 아니 파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네. 이런 게 엄청난 특혜를 이재명이가 직접 사인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게 기회를 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행안부가 마침 제동을 걸었죠. 담보 신탁하면 안 된다. 네. 행안부가 제동은 걸었지만 이렇게 특혜를 주가 변경시켜 준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명백한 이게 배임 이런 증거고 네. 이거는 이제 5단계로 완전히 유언지라니까요. 유언지를 이렇게 5단계 상향시켜서 호텔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대부료 있잖아요.
30년 임대하면 대부로도 원래 5% 내야 되거든요. 최하. 그런데 이걸 뭐 외국인 뭐 어쩌고 특혜 이상하게 교묘하게 조작해야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1.5%만 열리 내라. 공짜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 30년 지나면 너 헐값에 가져가고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준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죠.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그들이 생각해도 이거 나중에 지그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반대 의견을 이재명이가 그냥 개무시하고 묵살해 버렸다면서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예. 전형순가 국장 그것도 피고발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 근데 이재명의 신복이니까. 네. 제가 고발장을 대충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7명 있더라고. 7명. 핵심은 이제 뭐 황성택이나 정진상, 네. 이재명 또는 이제 그때 문학진의 보좌관으로 안태준이라고 있거든요. 이자가 이제 허가 다 해주고 안태준. 네. 그다음에 그 바지 대표가 2명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7명을 고발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그 뭐 황성택이나 안태준이가 2명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그다음에 그 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이게 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27일 날 체포동의안 처리는 미래신도시하고 대장동하고 성남 FC 사건이고 여기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구속으로 가버리면 뭐 그냥 구속 상태에서 계속 추가가 뜨는 거고 이게 이제 방탄을 이용해서 그 기각을 시켜서 부결시키면은 이제 이재명이는 계속 불구속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쌍방울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권노갑의 말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가 가서 직접 해결해라. 더 이상 우리 방탄에 숨을 생각 말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 대개 마무리가 되고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보면 이제 그 백현동이 좀 빠른 거고요. 네. 이미 선거법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가 많이 된 거죠. 네. 백현동. 그 다음에 그 쌍방울로 갑니다. 수원. 쌍방울.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남지청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네. 요런 이제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정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깡패다. 또는 이제 강도다. 또는 이제 오랑캐다.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네. 전부 이게 겁을 먹을수록 요란하게 짖습니다. 그렇죠. 예. 짐승도 그래. 제가 여기 개를 많이 보거든요. 산에 가다 보면. 네. 요란하게 짖는 개는 겁이 안 나. 저놈에게 요란하게 짖기만 짖지 무섭지가 저놈은 안 물릅니다. 그렇지. 근데 가만히 있는 개들이 확 물어버려요. 되게 요란하게 짖는 개를 보면 꼬리는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뒷걸음치면서 짖어. 시끄러운 놈들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원래 짖지 않는 개가 아프게 뭅니다. 짖지 않는 개가. 근데 사람도 짐승하고 전 똑같다 봐요. 이 이재명이도 지금 꼬리가 살 말려가지고 뒷걸음하면서 짖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거칠수록 대국민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차분하게 한참 1시간 떠드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 그냥 판사님한테 하시라고. 그 얘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원석 총장 뭘 했습니까? 영장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일반적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된다. 네. 이 말은 일반 공무원은 500만 원 넘으면 구속영장 하는데 네. 이재명이는 1조가 넘어야 구속영장 한다. 이러면 이게 법입니까? 모든 영장 기준은 일반적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 짖는 거 네. 말이 안 되고요. 예. 솔직히 뭐 진짜 양아치만도 못한 자가 누구에게 깡패 강도를 운운한 자체가 좀 넌센스라 봅니다. 자, 이제 이재명 얘기는 이쯤 정리하고요. 다음 갑자기 라임 김봉현이요. 이게 예.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뭐 그래서 안에서 뭐 무슨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동민이하고
그 이수진이라고 비례대표, 네. 이 좌파 국회의원 둘하고 또 전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5명인가를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한 건 아닙니다. 네. 합수단은 이제 그 우리 정권 금융 있잖아요. 네. 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남부지검의 그 추미애가 옛날에 없앤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죠. 요거는 이제 그 옵티머스 사건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옵티머스. 단장이 이제 그 단성 한, 단성 이룰 성 한. 아주 이제 그 경제사범 수사로는 유명한 검사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윤석열 사단 중에 네. 일반 특수는 한동훈 이원석을 꼽고 네. 그다음에 경제범죄 수사는 이복형과 단성한이 최고다. 아하. 둘이가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네. 이복현하고 단성한이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사범 최고죠. 특히 이복현은 건강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 단성한이 이제 유학 갔다 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도 안 하고 유학 갔다 왔는데 바로 이제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딱 들고 와서 요직을 시킨 아하.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는 네. 이분이 단성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라임은요. 네. 라임은 이제 남부지검 형사 6부 이게 특수부입니다. 네. 형사 6부 부장검사가 이제 이준동인데 네. 이준동 이준동은 이제 그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친한. 그다음에 대학도 후배입니다. 네. 고등학교 후배로 외모는 이제 장비인데 머리 돌아가는 건 조조처럼 제가 조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윤석열 사단에. 그 특수부장이지 남부지검에 아하. 이준동 제 고등학교 대구 협성고등학교 후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4명 기소한 거죠. 네. 그 양복 받았다고 막 우긴 있잖아. 양복만 받았다고. 기동민. 아, 기동민이. 근데 이거 박원순의 핵심이죠. 예. 근데 양복 안에 1억이 들은 걸 뺐다가 1억에 양복 200만 원. 아하. 1억 200. 이게 기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수진이는 이제 그 뭐 옛날에 주막집 주모는 아니고 그 주막집 주모는 나경원한테 이게 동작이고 여 이수진은 이제 대변인 비례. 예, 비례대표. 그 500만 원. 그다음에 그 김갑수라고 있어요. 이때 전직 출마하고 대변인 됐어요. 김갑수가 5천만 원. 5천만 원. 예. 크죠. 그다음에 우리 국회 사무총장하고 해수부 장관 5천만 원 이상이 이게 뭐 특가법이나 이렇게 적용되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뇌물은요. 네. 뇌물은 이제 그 3천부터 적용되는데. 아, 3천부터. 그거는 이제 그 요거는 정치자금법은 관계 없어요. 전부 5년이야. 이건 정치자금법입니까? 다 정치자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영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해수부 장관. 네. 부산시장 많이 놓잖아. 지난번에 부산시장 나와서 사무총장도 했잖아요. 예. 이자도 이제 500만 원. 500만 원. 좀 액수는 작아도 그럼 이게 워낙 구체적이니까 네. 4명을 지금 이제 기소를 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변호사들 수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라임 수사할 때 추미애하고 윤석열 총장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김봉혜가요 옥중에서 편지를 하나 딱 공개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검찰에서 내한테 회유를 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하나 불면 너 보석으로 풀어줄게. 이렇게 그 회유를 했다. 윤석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봉현이가 옥중에 편지서가 폭로를 했잖아. 네. 그러면서 강기정이 수사도 실제 회유해서 난 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요. 그 강기정이 그 지금은 광주시장 하는 예. 그 강기정.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추미애가 난리를 친 거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불나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때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그다음에 그 합동수사단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검사들을 뭐 술자리 어쩌고 하면 검사들을 수사해버렸잖아요. 다른 거 다 덮어버리고. 네. 그때 추미애가 걔 난리 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가 네. 민변 있잖아. 예.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김봉현한테 작전을 짜줬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네가 산다. 이걸 이렇게 오히려 거짓 편지를 쓰도록 오히려 유도했다. 위정을 교사한 거는 변호사인데 아하. 민변. 여기 누구냐? 뭐 이름을 전부 안 쓰는데 신문이 조선일보가 사설도 쓰면서 저는 이게 이름 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이게 제가 제일 먼저 깝니다. 예. 이재일 변호사 저이
이재일. 저이 이재일 변호사. 이 사람에게 그 회유 위정 교사한 혐의로 집까지 압수수색 됐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에게 로스쿨 1기인데 군산 출신이야. 네. 근데 대학은 아마 부산 동아대 로스쿨로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이 위정을 이게 교사했다. 이재일. 그래서 올해 변호사가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요. 그 위증을 교사했다면 예. 결국 당시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음모를 꾸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이나 검찰 쪽에 반격을 하는 거죠. 김봉현을 오히려 이제 이용해서 네. 이게 이 이재일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그 허위 경력 이것도 고발 대리인. 그래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자녀 논문 말도 안 되는 이모가 썼다는 거잖아. 예. 이것도 고발 대리인. 완전히 좌파의 말도 안 되는 고발은 도맡아나고 하는 이게 이재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부인도 네. 변호사야. 똑같이 뭐 안시현 변호사. 부인도 변호사인데 네. 최강욱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강욱 처음에 야 최강욱 보좌관이다. 부인이 그러면 이게 뒤에 음모가 빠르잖아요. 아, 이것들 참. 최강욱이가 지금 대법원에 빨리 배치돼야 되는데 이 김명수 이게 진짜 나쁜 자입니다. 아니 최강욱이 판결 선고를 안 해. 송달된 지가 언젠데. 원래 4개월 내에 선고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최강욱을 보인다니까. 원래 조국 걸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근데 부인이 최강욱의 보좌관인데 변호사가 금선욱의 배우의 최강욱 추미애 전북의 뭐 그 당시에 친문들 있잖아. 네. 이자들이 오히려 자기들 비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변호사 시켜서 김봉현을 허위로 편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하도록 이게 아니냐. 딱 이게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딱 그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 라임 사건이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 그 저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라 사건 자체를 우리 저 시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짧게 옵티머스는 어떤 사건이고 라임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뭐 전북이 둘 다 이제 그 펀드 사기 사건이죠. 네. 라임은 이제 그 김봉현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남부에 있었고 옵티머스는 이제 그 주인이 좀 바뀌는 이런 데 과정이 있는데 네. 뭐 둘 다 이게 펀드를 가지고 사기쳤다.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큰 문제는 없고 예. 옵티머스는 이제 그 누구를 잡느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큰 인물은 이낙연이죠. 이낙연 사건. 아하. 이낙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그죠, 자기 그 이낙연 정무실장이 자살해 버렸죠. 그 사무실에 뭐 예. 무슨 뭐 대주고자 휴가했던 그 옵티머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그 복합기나 뭐 팩스 있잖아. 네. 이걸 이게 뭐 몇십만 원 받았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 도저히 몇십만 원 받았다고 선택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보증금부터 의혹이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이 사건을 첫째 재수사를 하는 거죠. 아하. 이낙연을.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더 큰 거는 이것도 이게 이재명 잡는 겁니다. 그때 그 옵티머스의 고문이 최동욱이에요. 아, 최동욱. 최동욱하고 이제 그때 금감원장 했던 이현재. 이 두 명이 핵심 고문이거든요. 이현재. 네. 근데 최동욱 그때 그 평택에 뭐 물류단지 있잖아요. 네. 그때 옵티머스가 하는 사업인데 네. 이재명이가 이제 계속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 경기도지사 있을 때. 예. 네. 근데 그 최동욱이하고 이제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바로 이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일사천리로 막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부처에 당신들이 반대 의견이 며칠 내에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본다. 이래서 이게 일사천리로 해주버린 네. 이게 혐의가 큽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과 최동욱 그 연루 의혹 그다음에 이낙연 네. 뭐 그 외에도 이게 뭐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실도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이게 진영 장관도 투자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네. 핵심은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최동욱 이현재 이런 데 의혹을 이번에 단성한 합수단장이 중점적으로 전면적으로 그 제수하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고발했거든요. 네. 결국에 32개 완전히 단짝이잖아. 서울대 경제학과 두 명이 잡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사건이 다 이제 금융 사기 사건 또는 펀드를 이용한 네. 이 수많은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인데 네.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해 들어가면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 정치적 성격이 드러난다. 지금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대로 라임은 라임대로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당대회 초기는 그 진짜 그 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 때문에 많이 얼룩이졌습니다. 뭐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이 용어로 뭐 그렇게 되면서 나경원 후보 불출마까지 쫙 이어지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중반전을 넘어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금 윤심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윤핵관 얘기가 나옵니까? 어쨌든 잘 정리가 됐고 또 이른바 윤핵관들도 좀 자제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전당대회에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발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대통령실은 당과 좀 적정한 수준의 거리를 두는데 성공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는 마지막 TV 토론을 남겨놓고 이제 중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반전에서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지난주 여기에 그 김기현 땅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게 이제 중반전 마지막 이 핵심 이슈처럼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뭐 또는 김기현을 출격하는 황교안 안철수 쪽의 어떤 전략과 의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뭐 그것은 뭐 좀 보는 분들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마지막 변수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김기현 부동산 의혹 공방. 그 전에 이거 판세부터. 잠깐 한 말씀. 요 얘기부터 하고 판세로 갈까요? 그래. 예. 그렇죠. 예, 요 부분부터 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기현 부동산 의혹.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 네. 계속 그 해명하라고 이제 하니까 네. 뭐 저도 이게 또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김기현 후보가요. 네. 새 단어는 좀 쓰지 마세요. 새 단어는 쓰지 마시라고. 새 단어. 예. 첫째는 이제 뭐 정치 생명을 걸라 마라. 지금 이게 뭐 계속 질문에만 답하면 되지. 물으면 이게 뭐 나 정치 생명 걸겠다. 너 걸 거냐 어쩌고 저쩌고 좀 이게 정치 생명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형사 고발 운운하지 마세요. 뭐 하면 이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뭐 하면 이게 고발하겠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가 아니까 네. 좀 이게 형사 고발 운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말만 하면 이게 민주당식 공격이다. 제가 이게 민주당원입니까? 제가 김기현 공격하면 제가 민주당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우리 우파 내에서 황교안 대표나 누가 이게 제기하면 네. 전부 이게 민주당식 공격이다. 이런 이게 딱 세 단어는 쓰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묻는 데 대해서 좀 이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네.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이게 이번에 확실하게 클리어 안 하면 민주당의 특위까지 구성했잖아요. 두고도 그게 짐이 되고요. 저는 민주당의 공격 방향 포인트를 다 공부하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클리어하게 우리 털자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성실하게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털이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려요. 네네. 알겠어요. 저는 이 김기현의 부동산 의혹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말씀 있었지만 이거는 공방으로 가져갈 일이 별로 아니다. 이거는 김기현이 그냥 설명하면 된다. 김기현이 설명하면 된다. 그것도 설명이라는 게 저 그런 적 없습니다도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게 몇 년도에 어떤 정황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됐다. 땅 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단돈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사게 됐다.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시 어렵게 된 친인척의 누군가가 좀 사달라고 그래서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 사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렇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이런 팩트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공격을 반사적으로 다시 반격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이 늘어지잖아요. 예. 예, 그 점에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뭐 사실관계가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먼저 주장하신 건 저도 아주 공감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저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네. 좀 성실하게 해명하시면 첫째, 구입 경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후에 도로 변경 경위. 그다음에 세 번째, 현 상태. 네.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네. 자, 처음에 그 구입할 때 얼마에 누구한테 왜 샀느냐. 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얼마에 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기부에 다 부동산은 가격이 표시되잖아요. 우리 집 살 때 보면 이게 매매가 16억 뭐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등기부에는 3,800만 원에 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3,800만 원, 네. 3만 5천 평을. 근데 본인이 해명할 때는 2억 860만 원에 샀다 했거든. 그랬어요? 2억 860만 원, 네. 2억에 샀다는 거예요. 아하. 등기부에는 그럼 이게 다운 계약서잖아. 어느 게 진실이냐. 따라서 이게 몇 배 올랐냐고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3,800이 등기부에 산 걸로 돼 있는데 2억 860에 샀다면 그럼 이게 어느 게 진실이고 왜 다운 계약서를 썼느냐. 이게 뭐 상대가 탈세를 위해서 써달라 했느냐. 이것도 이게 옛날에는 뭐 관행적으로 높게 낮게 쓰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게 왜 다운 계약서로 이렇게 썼는지 어느 게 진짜인지 이걸 이게 구입할 때 밝히고 네. 그리고 그때 그 교회 같이 다니는 김정곤 씨한테 샀다고 했거든요. 김정곤. 교회 같이 다니는 이분이 교회 장로 아닙니까? 네. 근데 김정곤 씨가 뭐 IMF 때 사업이 어려워지가 도와준다고 샀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했으며 왜 어려워지는지. 왜냐하면 이게 등기부만 보면 박모 씨라는 분이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김정곤 씨는 잠깐 보유해서 바로 김기현한테 넘어오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사고 팔 때 혹시 이게 소송해주고 대가 받은 게 아니냐부터 별의별 의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풀려면 김정곤 씨하고 어떤 관계인데 물론 3살 많은 선배더라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어려워져서 내가 사줬다. 이걸 밝혀야지. 맹지를 사는 게 쉽냐고요. 그렇죠. 맹지라는 건 이게 길이 없으면 이게 노후 대책이 없으면 노후에 살 수도 없잖아. 네. 근데 본인은 노후에 뭐 선상겸에서 노후에 살기 위해서 샀다 했거든요. 근데 길이 뚫린다는 걸 믿지 않으면 맹지를 어떻게 삽니까? 맹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노후에도. 근데 그때 울산시 고문 변호사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좀 이게 구입 경위를 어떤 관계고 산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서 샀는지 만약에 소송을 해주고 대가로 이게 싸게 받거나 하면 이게 또 법에 걸려요. 계정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첫째 밝히라. 이걸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세 가지 질문에 예. 대해서 이를테면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등록을 했다. 등기부에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그런 설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의혹이 제기되니까 몇 가지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직접 그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정적 공방으로 가지 말고 팩트 체크로 이 사안을 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예.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길이 나게 된 변경경이요. 네. 이걸 자꾸 이게 뭐 송초로 시장이 확정해 주서니까 송초로가 내한테 특혜 줄 일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초기에 도시계획이 설립되면
끝에서 이게 바꾸는 건 불가능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송철호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2010년에 KTX 여기 들어서잖아요. 네. 근데 2007년부터 연결 도로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KTX가 계획이 되면 연결 도로가 이게 연결 도로가 3번에 걸쳐서 이게 바뀌거든요. 네. 기역자 모양으로 휘게 되잖아요. 휘게 되는. 따라서 그때는 이제 그 시장이 박맹우 시장입니다. 네. 2007년도에. 네. 네. 김기현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이 국회의원이고 네. 박맹우 시장이고 나중에 김기현 이분이 시장 되면서 박맹우 이분이 김기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노선이 그 앞을 지나가도록 이런 이게 변경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네. 예를 들어 기존 노선으로 가면 너무 이게 터널 길이가 뭐 너무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드니 이렇게 터널이 좀 짧아지는 그래서 이게 털었다든지 이런 이게 과정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이게 소상히 설명해 줘야지 네. 무조건 이게 송철호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한참 뒤이야기고 이 박맹우 시장 때 이게 길이 되고 또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변경 자료들 네. 네. 이걸 이게 저는 공개해서 소명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 촉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이 3가지였는데 예.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시세가 얼마냐? 뭐 제가 보기에 양 이원영처럼 평당 183만 원, 뭐 1,800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저번 1,800배는요, 양 이원영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KCC 그 직원들 그 숙소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 훨씬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걸 기준하면 183만 원, 1,800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보고. 네. 근데 문제는 김기현 후보 스스로도 이게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 네. 그리고 이게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 네. 근데 그 옆에 김기현 땅하고 비슷한 땅은 20만 원에 거래된 얘네 있습니다. 임야가. 네. 20만 원에. 근데 김기현 후보도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이게 본인 말로 하면 2억에 평당 6천 원에 산 거거든요. 네. 평당 6천 원. 근데 지금 10만 원 하면 본인이 인정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17, 8배 올랐죠. 6천 원에 산 게 본인이 10만 원 했으니 근데 실제는 20만 원에 걸된 게 있고 그럼 이게 1년에 한 배씩 오른 거예요. 25년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시세가 진짜 이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 크다 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본인 인정한. 그리고 이게 터널이 뭐 자기 땅에 지나간다는데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네. 터널이 앞이 구렁이라가 그 앞에 땅은 확정도 안 됐고 하지. 그리고 이게 앞에는 구렁이니까 터널이 필요 없고 오히려 이게 터널 입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게 황교안 대표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네네. 터널 입구. 네. 따라서 이게 그 과연 이게 그리고 터널이 된 데서 땅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터널은 4차선 도로 잠깐 지나가도 그 옆에는 워낙 넓으니까 네. 이게 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 시세나 터널 문제 이것도 이게 두루뭉실하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이게 그 헤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촉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원래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김기현 투지 의혹,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3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좀 직접 설명해라, 알아듣게 좀 설득력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신 거고요. 지금 전당대 판세는 어떻게 봅니까? 판세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2강 2약 정도 됐었죠. 원래는 안철수하고 이제 김기현 2강. 그래서 양강이라. 예, 양강. 예. 근데 지금은 김기현 지지율은 거의 꾸준합니다. 아. 워낙에 조직층이 두터우니까. 조직층이. 따라서 이제 한 43에서 45 정도? 김기현은 그대로 1강이 된 거죠. 네. 1강이. 1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철수의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는요, 어떤 선거 나가도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해. 이게 특징이에요. 안철수는 예. 사람이 없어요. 예. 조직이 없어.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이번에 오죽하면 이재호 대표가 도와준다고 나가겠습니까? 이재호 대표가. 거기 김영우, 우리 있잖아. 김영우 옛날 MB계. 예.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본인이 정치의 큰 핸디캡입니다. 네. 처음에 옛날에 서울시장 할 때도 봐요. 처음에는 잘 나가. 오시원보다 압도했지. 근데 밀리잖아요. 결국 저는 안철수는
끝은 시작은 창대했는데 네. 막 1위도 했죠. 끝은 하향세, 완전한 하향세입니다. 안철수는. 그다음에 천하람하고 황교안 대표는 이게 상승세예요. 천하람은 이준석의 고정표가 있잖아. 네. 거기다가 이 좌파들이 와 천하람 좌파들이 막 띄우죠.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중도까지 휩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하람도 한 15%에서 24%로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통 자유우파 쪽에는 역시 황교안이다. 그래도 이게 깨끗하고 도덕성 있고 옛날에 홍준표가 24%인 거 황교안 대표가 42% 얻었잖아요. 그때 의석만 적지 우리 실제로 승리한 거 아니냐. 네네. 따라서 이제 그 정통 우파 쪽에서 황교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두 명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강 3중. 3중이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요. 1강 3중이다. 예. 그래요. 뭐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유권자니까 당원들을 보면 조사를 당원들만 가지고 당원 명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 조사하다 보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답변하는 분들 한 200명, 300명, 400명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커요. 발표되는 오차 범위가 대개 4.5%거든요. 그러면 9% 안에는 같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사대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다는 안 그렇지만 대체로 안철수하고 황교안하고 또 천모식이라는 자하고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정훈 변호사 말씀하실 대로 그냥 3중이지 뭐. 예. 예, 그리고 김기현은 확실하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1등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1강 3중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네.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그 제가 보기에 당협위원장이나 뭐 서울시의원 있잖아요. 네. 보면 이게 90% 이상 압도적으로 미는데 네, 네. 지지율이요. 아직까지 이게 40%대에 머물러 있어요. 50을 못 넘어요. 이 말은 결선 투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네. 제 주위에요. 제 주위에 김기현 찍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김기현이가 좋아서 찍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하. 하저 김기현 진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부동산 말기 뭐 7건의 재산도 제일 막 70억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하게 미니까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내가 김기현 한 표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찍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김기현이가 매력적이고 사람이 좋고 정말 이게 지도자로서 차세대 대권감이고 이래 훌륭해서 찍겠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이 이제 김기현이 45, 47을 기록하면서 50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예, 김기현의 한계죠. 저도 그 점은 공감하는데 조금 전망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오래된 전통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2차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당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아주 어지러운 이른바 합정 연횡이라든지 막 이런 게 되면서 이게 당이 또 힘들어지는 사태는 없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투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1차에 끝내자. 그게 당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들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예컨대 김기현이 45에서 47, 그다음에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철수 무슨 천모시기하고 황교안 되게 이제 20, 안철수 되게 20을 기록하고 둘이는 또 10%대 아닙니까? 합치면 이게 1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5, 6% 정도는 아직도 태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면 저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는 김기현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득표력으로는 뒷심부적으로 1차에서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아니, 무슨 말씀 맞을 거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요. 제 개인 입장을 좀 하나 밝히면. 네. 개인 입장을. 네. 뭐 제가 항상 보면
옛날에 그 MB 있잖아요. 네. MB 잘 나갈 때 제가 비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MB가 못 나갈 때 제가 변호인으로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네. 저 방송 처음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나갈 때 비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탄핵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좀 이게 탄핵 부당하다고 편들었고요. 네. 황교안 대표 당대표로 잘 나갈 때 네. 제가 이게 아무 사리 아무 청탁 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어려워지니까 네. 저기 떠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근데 그 잘 나가는 권력은 저희가 이게 뭐 편들 필요가 없어도 네. 워낙 잘 나가니 네. 그랬다는 게 오히려 비판해주고 저는 이제 어려워지면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지금까지 뺏자는 못 달고 뭐 지금까지 평론가에 머무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제 주장은요.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2등 했으면 좋겠어요. 천안함이 2등하면 당연히 무너집니다. 안철수도 이게 까면 안 돼요.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2등을 해서 당대표는 못 되더라도 최소하게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당대표가 잘 나갈 때는 와 따르다가 또 이게 어려워지면 다 버리고 떠나가는 세상 인심이 완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정성 집에 개가 죽으면 다 몰려들다가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황교안 대표 잘 나갈 때는 제가 비판됐지만 네. 지금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선전해서 꼭 2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말씀하셨네. 원래 이제 당 대표 누가 될 거냐와 관련해서는 서정호 변호사가 그 전당대회 이후 모두 함께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특정 후보 당 대표 지지를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당 대표를 누구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지더라도 황교안이 2등으로 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애초에 입장 표명 않겠다는 서정호 변호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서정호 변호사의 그 충정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기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